성욕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나 불안감, 성적으로 자극받는 것이 부족하거나 연인과의 문제, 자신을 낮게 보는 마음, 건강 문제, 그리고 폐경이나 임신 같은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성욕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이로 인해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도움을 받을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욕을 다시 깨우고 성생활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요즘 성욕이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이를 인식하고 어떻게 다시 즐길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인간에게는 크게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그리고 성적인 욕구, 즉 성욕이에요. 성욕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 중 하나예요. 사람마다 성욕의 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이나 상황,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 그 감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성욕도 변화해요. 삶의 특정 단계에서는 성적 욕구가 더 강할 수 있고 다른 때는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이런 변화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우리의 성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성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로맨틱한 분위기, 자신감, 그리고 건강 상태가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성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어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이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같은 현대사회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성욕을 줄일 수 있어요. 성욕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 삶의 특정 시기나 상황에서 남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성욕 부족이 오래 계속되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이제는 문제로 봐야 해요. 방치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서 성욕을 더욱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성욕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여서 이 방법을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로 스킨십.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인이나 배우자와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멀어지기만 하죠. 그러다 보면 포옹이나 애정 표현, 키스 같은 스킨십도 점점 잊혀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스킨십 없이는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섹스를 하지 않더라도 스킨십 자체가 성욕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는 것이 관계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야 성생활도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만약 자존감이 낮다면 성욕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이에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에 대해 더 좋게 느끼게 되고 이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지만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연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존감이 자주 언급되는 만큼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실제로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처럼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결국 자존감을 실제로 높이는 방법이에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야 라는 말처럼 자존감 문제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답니다. 자, 그럼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가슴을 펴고 턱을 들고 당당하게 걷게 될 것 같나요? 그렇다면 아침 출근길에 단 5초만이라도 그런 자세를 취해보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걸으며 출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쉬워지고 익숙해져요.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당신의 자존감에 실제로 큰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성적인 농담이나 에로틱한 게임을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죠. 하지만 야한 장난이나 농담, 심지어 에로틱한 게임을 좋아하는 습관이 성적인 욕구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스킨십하고 서로에게 장난스러운 농담을 건네보세요. 역할 놀이를 해보거나 조금 특별한 무언가를 사보는 것도 좋아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의상이나 패티시가 무엇인지 서로 탐구해보세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세요. 이런 행동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최근에 일상에서 벗어난 경험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너무 바쁘게 그리고 늘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항상 같은 집 같은 소파에서 시간을 보내고 늘 같은 일상을 반복하죠. 하지만 가끔은 그 루틴에서 벗어나 모텔에 묵거나 여행을 가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상적인 스케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생활도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공간을 바꾸거나 상황을 바꿔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삶과 성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경계와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극적인 표현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커플로서 서로를 잘 알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은 관계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전반적인 건강을 챙기는 것이에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이 우리 전반적인 기분 좋은 상태의 중심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균형 잡힌 식사나 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충분한 휴식, 즐거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까지 포함돼요. 스트레스 같은 요소로 인해 삶의 변화가 생기면 성욕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가 있다면 성적 욕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성에 대한 금기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는 건 성생활을 좋게 만드는 열쇠랍니다. 때로는 다양한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성적 문제, 우울증 또는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심리치료사나 성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성욕 결핍은 충분한 성교육의 부재나 성에 대한 금기 때문에 생기는 악순환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성관계 중에 제약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결국 지루함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성관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고 부부로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성욕을 되살리고 성생활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스킨십부터 시작해서 자존감 키우기, 에로틱한 게임 즐기기,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하기, 전반적인 건강 챙기기, 그리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 받기까지, 이 모든 건 우리 삶과 성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모든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성생활도 예외는 아니에요. 서로에 대해 더 배우고 소통하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분명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콩닥콩닥TV의 콩닥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